드디어 The oldest battle begins once more. 영화보다도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이게 DC 히어로 세계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시리즈 샌드맨이 시즌2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판타스틱4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블과 슈렉, 아이스에이지, 토이스토리 등 추억의 작품 후속작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누구나 알 법한 대작들의 화려한 복귀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작품 리턴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Brought the dream. Will you join us? 요즘 나오는 영화 퀄리티를 씹어먹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최고의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시리즈 샌드맨 시즌2가 올해 7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공개 당시 많은 유튜버가 다뤘고 많은 분들이 쇼츠에서 봤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타락천사 루시퍼와의 대결이 화제가 되었죠. I am a dire wolf. I am a hunter. I am a Nova. 샌드맨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즌1은 영원일족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중 한 명인 꿈의 군주 모르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원일족은 운명, 죽음, 파괴 등 7가지 관념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며 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꿈을 관장하는 모르페우스가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소환당했고 꿈의 군주가 되기 위한 장비 3개를 빼앗긴 뒤 100년 만에 겨우 탈출해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그렸습니다. I will make it again. 이 샌드맨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원작을 모르더라도 정말 잘 만든 작품이라 다들 빠져들었다고 하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공개 직후 89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샌드맨이라는 캐릭터가 DC 세계관 캐릭터라는 것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즌1에선 DC 히어로와의 연결점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샌드맨만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시즌1 마지막엔 꿈의 세계에 나타난 균열과 패배한 루시퍼의 복수가 암시됐고 시즌2에선 영원일족이 전부 모이며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전투가 다시 시작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It has been centuries since we were all together. It will be interesting to find out why you've called us here. 안 그래도 비주얼과 스토리 모두 탄탄한 작품이 귀한 요즘 오랜만에 기대해도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re you the protectors of this world? 무려 4번이나 같은 이름으로 개봉했던 영화 판타스틱4가 돌아옵니다. 판타스틱4는 1994년부터 총 4개 영화가 개봉했고 하나같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5년에 리부트된 판타스틱4의 경우 마블 팬들조차 이런 장면이 있었어?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보였죠. That's what I'm talking about. Pretty nice. I'm taking that aerial.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판타스틱4를 드디어 마블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마블은 꽤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2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는 나쁘지 않았으며 5월 공개를 앞둔 썬더볼츠는 의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판타스틱4가 7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건데 마블 입장에선 이게 거의 아이언맨급으로 중요한 영화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복잡했던 멀티버스 사가를 마무리할 페이지 6의 첫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다 떠나서 이번 영화의 시간대가 현대 혹은 미래가 아닌 과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블이 쌓아온 유니버스와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는 곧 기존 마블 작품들과의 타임라인 충돌을 피해 자유롭게 세계관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블이 작정하고 MCU를 리부트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화의 기대 포인트는 총 4개인데요. 첫 번째는 판타스틱4의 메인 빌런이 닥터 둠이고 로다주가 그 배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초능력을 얻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화려한 출연진에 더해 이번 영화의 감독을 완다비전 감독이 맡아 마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블은 이번 작품을 통해 엑스맨 시드도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암시했죠. 과연 판타스틱4와 함께 마블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ast year, I had to stop a war. 올림포스 신들이 등장하는 현대 판타지 디즈니 플러스의 야심작 퍼시 잭슨 시리즈가 시즌2로 돌아옵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사실 퍼시 잭슨은 한때 해리포터와 비교될 정도로 인기 있는 소설이었죠. 저도 그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와 함께 판타지 소설 탑3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번의 실사화가 진행됐고 아쉽게도 전부 다 흥행하는 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을 맡은 퍼시 잭슨 리부트 시즌1은 기존 실사 영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원작의 충실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즌2는 원작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인 괴물의 바다를 따르며 신화 속 괴물들과 맞서는 내용을 그릴 예정이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 시점부터 노래하는 괴물 세이렌과 외눈박이, 키클롭스 등 다양한 신화 속 존재들이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Find out who I am. 비록 시즌1이 다소 아쉬운 CG 퀄리티와 느린 스토리 템포로 비판을 받았지만 디즈니는 이걸 적극 개선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엔 원작자를 데려다가 각본에 직접 참여시켰다고 하는데요. What is that guy doing? It's like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 시즌2는 올해 12월 개봉 예정이니 앞으로 풀릴 예고편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원작의 대작 영화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죠. 반지의 제왕 우주편이자 SF의 신화로 불리는 작품 듄이 드디어 파트 3로 이어집니다. 이번 편은 원작 소설 듄의 메시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황제가 된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의 내면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죠. 파트 1은 거대한 모래벌레와 주인공 가문의 몰락 등 관객들에게 영화 설정을 알려주는 데 집중했고 그 때문에 설정이 너무 어렵다는 평과 몰입감이 미쳤다는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반면 파트 2에선 주인공 폴이 전사로 성장하며 결국 황제가 되기까지의 액션과 서사를 본격적으로 펼쳤고 may thy knife chip and shatter. 로튼 토마토 평점 95%, 전체 상영 중 아이맥스 관객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극장 체험형 블록버스터로 각인됐었죠.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파트 3는 이 시리즈 전체의 철학과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게다가 감독은 듄을 파트 3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음 또한 암시했는데요. 만약 파트 3까지 성공한다면 듄만 완결되고 다른 세계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팬들의 기대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파트 3는 각본 작업이 완성됐고 2027년 전까진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엔 봉준호 감독의 최애 배우 중 한 명인 로버트 패틴슨이 빌런으로 나온다는 뉴스까지 떴죠. 이 외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추억의 작품 리턴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작품은 바로 Claude, I came looking for you. 전설적인 작품의 40년 만에 귀환 가라데 키드 레전드입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얼굴인 성룡 형님이 다시 한번 출연하는 것이 확인되며 화제가 되었죠. 게다가 가라데 키드 시리즈의 원조 1984년에 개봉한 가라데 키드의 주인공 다니엘 라루소까지 함께 등장하며 40년 역사를 가진 작품의 출연진들이 하나의 세계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No fighting. You make any friends? You study karate or something? Kung Fu. Used to. Who's your friend? Connor, don't start. You can't step to guys like him. He wins the 5 boroughs every year. I'm doing this for all of us. Whatever it takes. Ancient way. Miyagi way. 2 branches, 1 tree. 가라데 키드는 한국에선 베스트 키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잠시 할리우드 배급사에서 일할 당시 그때까지도 VOD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고 아직도 이때의 추억을 잊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가라데 키드는 약했던 찐따가 새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의 전남친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일본인 이웃으로부터 가라데를 배우고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다루는 학원물, 성장물에 가깝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 개봉했을 당시 상상도 못한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만 제작비 대비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었으며 미국엔 가라데 열풍이 돌았습니다. 영화 속 학다리 서기는 아직까지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시 미국 아이들은 자동차에 왁스질을 하며 가라데 기본 동작을 배웠던 장면을 보고 자신도 잡일을 하면 가라데 고수가 될 거란 착각 속에 살았죠. 그 후 2편과 3편 등 여러 작품이 이어졌지만 쓰레기 같던 혹평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 윌 스미스의 아들과 성룡을 주연으로 한 가라데 키드 리부트가 갑자기 등장해 뜻밖의 대박을 터뜨렸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5월 가라데 키드의 주연들이 한 세계관에 합쳐져 레전드라는 작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10년부터 개발 중이었던 작품이 드디어 개봉하게 됐는데 페이커를 닮은 배우까지 추가되어 가라데 키드에 대한 추억을 가진 분들에게 뜻깊은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옛날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레전드 좀비 영화 28일 후의 속편 28년 후죠. 28일 후는 좀비 영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빛의 속도로 뛰는 좀비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느릿하게 걸어다닌 좀비들도 무서웠는데 거의 28일 굶은 개마냥 뛰어다니는 좀비들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월드워 Z, 부산행과 같은 비교적 최근 좀비 영화들에 영향을 미쳤죠. 2007년에 28주라는 속편이 개봉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돌던 28년 후 제작이 확정되며 올해 6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리지널인 28일 후에 출연한 명배우 킬리언 머피가 이번 작품엔 안 나오지만 다음 작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좀비 영화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1편으로부터 정확히 28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감염자는 줄었지만 문명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디스토피아가 배경이라고 하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28년 후는 3부작 중 첫 번째 파트라 앞으로 2개의 후속편까지 남아있습니다. 공포영화의 정석으로 불렸던 스크림 7까지 제작되어 내년 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추억의 공포영화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됐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포영화 소식 한편에 진짜 어린 시절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소식도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탑 겨울왕국에 이어 바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토피아2가 올해 11월 개봉할 예정인데요. 아직 공식 예고편이 풀리진 않았지만 디즈니 엑스포에서 공개한 예고편이 유출되며 기존 캐릭터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이 예고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IP의 제왕 디즈니가 준비 중인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토이스토리 5에 대한 소식이죠. 토이스토리는 장난감 로봇들이 알고 보니 인간처럼 지낸다는 설정의 영화인데 정말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은 전통적인 2D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토이스토리는 세계 최초로 풀 CG 3D 애니메이션이었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며 영화판을 뒤집어 놓았죠.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탄생시킨 제작사는 바로 픽사인데 토이스토리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애니메이션의 제왕 디즈니의 폭주를 막는 것을 넘어 하락세를 만들 정도였죠. 이게 정말 열받았는지 디즈니는 74억 달러, 현재 하나 약 10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픽사를 사버렸습니다. 그 후 토이스토리 3편과 4편이 제작되었고 이번 5편이 2026년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최근 전자제품의 발전을 반영해 잊혀져가는 장난감과 발전한 기술을 등에 업은 장난감이 대결을 그리며 컴퓨터가 조종하는 50개의 버즈라이트 이어 군단이 빌런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디오 세대에게 익숙한 또 하나의 작품이 2026년에 토이스토리처럼 5번째 작품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바로 초록색 괴물 슈렉5죠. 슈렉은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01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디즈니는 잘생긴 왕자, 예쁜 공주에 집착하고 있었고 언제나 비슷한 클리셰를 보이며 다소 질린다는 평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가 다른 것도 아닌 못생긴 초록색 오우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완전히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총 4편의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2026년에 5편이 개봉할 예정인 건데요. 16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반갑지만 25년 동안 진행된 슈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라 해서 많은 팬들의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사고 있죠. 드림웍스는 슈렉 외에도 개미, 엘도라도, 치킨런, 신바트, 마다가스카, 쿵푸팬더 등 비디오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까지 수작으로 평가받는 애니메이션을 다수 탄생시켰습니다. 슈렉5는 드림웍스의 대표작인 만큼 영화관에서 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에이지 6도 2026년에 개봉될 예정인데 이것도 24년 동안 진행된 아이스에이지 시리즈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데 2026년을 기점으로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꼭 영화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엔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IP를 활용한 아케인, 건담 IP를 활용한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 퍼시픽 림 애니메이션 등 정말 많은 작품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러브데스 로봇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미러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가장 사랑하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러브데스 로봇은 한 편당 약 5분에서 30분 사이인 단편 애니메이션 묶음인데요. 애니메이션 간 스토리가 전혀 이어지지 않아 가볍게 하나씩 보기 좋은 작품이죠. 거기에 더해 대다수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시네마틱 등을 제작한 블러 스튜디오가 맡고 있어 시각 효과는 믿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사서 봐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이죠. SF 장르와 판타지 장르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한 편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모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그래도 5월 15일에 시즌4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각 애니메이션별로 수많은 감독과 제작진, 시각효과팀이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브데스 로봇과 함께 저희 최애 콘텐츠 중 하나인 블랙미러 시즌7은 이미 넷플릭스에 공개됐다고 하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안 보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프리미엄 17,000원을 내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월 6,000원대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